그 당시 OK가 관리할 때 내가 무슨 영상만 올리면 삭제 처리된다고 하고 있고, 너무 팬을 홀대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용팔이 형이야, 저번 시간에 박근혜 기획사 토탈셋에 문의를 한 뒤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여기저기 여러 채널을 통해 파악을 좀 해봤었는데, 박근혜 미우새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어렵게 사는 모습이, 첫째, 박근혜 직전 기획사인 OK컴퍼니가 이미 폐업 상태라 박근혜 그전에 일했던 출연료 부분을 정산을 못 받고 있다. 두 번째, 구독자분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백세의 인생이라는 채널에 언급한 것처럼 OK 소속이었으나 박군을 커버업하기에는 일손이 모자라 토탈셋과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토탈셋의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메일을 다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박군을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형님 팬입니다. 이렇게 작은 문의에도 답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담당자님, 미우새 방송에서 검소한 박군의 모습을 보다 안타까워 문의를 드렸지만 많은 팬들의 도움으로 박군과의 OK컴퍼니 건에 대한 팬들의 의문이 몇 개 있어서 여쭙니다. OK컴퍼니와 토탈셋의 계약 시 박군 사단 팬카페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OK와의 박군과 수익 분배에 대한 계약 관계는 모르신다고 하셨으며, 매니지먼트 특성상 비밀 유지 계약을 통상적으로 하기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결국 하나, OK컴퍼니는 2017년 폐업한 유령 회사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도 없다고 하는데 대중문화 예술업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는지요? 둘, 만약 OK와 계약 시 B2B 계약이기에 분명 사업자를 확인하셨을 텐데, OK는 사업자가 합법적인 사업자였나요? 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폐업 형태인 건가요? 셋, 토탈셋은 박군과 계약 후 정산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OK와의 정산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박군에게 OK 건에 대해 정산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몇 가지 루머 중 OK와 계약을 하셨으면 그쪽 어떤 사업자로 계약하셨는지요? 또한 OK가 박군과 정산이 잘 이루어지는지, 계약은 몇 년 남았는지 정도는 답변 혹은 해명을 해야 팬들이 오해 없이 박군과 함께 토탈셋도 응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지랖이 넓지만 토탈셋 소속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자 토탈셋에서도 답변 메일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셋은 박군님과 직접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OK컴퍼니 그룹과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OK컴퍼니 그룹의 현재 상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박군님을 더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토탈셋은 루머와 다르게 OK와의 계약이 아닌 박군과 단독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고, 역시 토탈셋에서도 진행된 일들은 정산이 잘 이루어지는 듯하고, 두 번째, 여러 채널에서 소명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박군 팬 카페 박군 사단, 내가 3,000여 명쯤 될 때 가입해서 강철부대 박군 컨텐츠를 업로드하면서 박군 카페도 홍보도 하고, 그 홍보 컨텐츠가 조회수 10만 이상이 나올 정도로 팬 입장에서 박군 팬 카페에 가입을 부응시키기 위해 내가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 OK가 관리할 때 내가 무슨 영상만 올리면 삭제 처리된다고 하고 있고, 너무 팬을 홀대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솔직히 그 이후 빈정상에서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토탈셋에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그간 나는 카페에서 중간 정황을 모르니 혹시 오늘 이 컨텐츠를 보고도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면 좋을 듯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토탈셋은 OK와의 계약이 아닌 박군과 단독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산은 잘해주고 있다. 하지만 OK 건에 관련해서는 본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사실 기획사라면 OK 건에 대해서도 박군을 도와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OK 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본인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최악의 경우 토탈셋과 OK와의 유착 관계가 있다면 OK가 반대로 일을 따와서 토탈셋에게 일을 주는 에이전시 역할을 통해 커미션 정도를 받거나 수익의 일부를 쉐어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럼 아마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토탈셋의 이미지는 팬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겠지. 이건 뭐 그냥 나의 뇌피셜이지만, 토탈셋은 담당자가 이야기한 대로 OK와 별개로 박군과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정산을 잘해주고 있다고 하고, OK는 유령 회사로 박군이 지금껏 일한 부분이 정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역시
확증이 없으니 답답하다 이거지. 나야 뭐 박군의 팬 입장으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하면서 구독자분들과 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볼 것이고, 나도 팬이니까 진정한 팬이라면 이번 박군과 오케이건에 대해서도 모두가 연대해서 도와준다면 뭐 선물 보내고 카페에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박군을 위한 우리의 큰 선물이 될 듯하니, 박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박군의 영상을 보고 즐기는 데에 소비만 하지 말고 박군을 도울 수 있게 많은 의견과 함께 팩트만 좀 공유해 주길 바랄게. 박군, 언젠가 당신이 사회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박군. 지구는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후퇴 중입니다. 1880년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이 별개 아니게 보이는 1도의 기온 상승은 세계의 빙하를 높여 해수면을 급격히 상승시켰고, 살인적인 폭염과 폭우의 기상이변 현상이 더 잦아졌습니다. 뉴스에는 수많은 전 세계의 기상이변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2020년 54일간의 역대급 최장기간 장마를 겪고 42명이 죽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기후가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마치 온실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온실가스는 땅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열을 막아냅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이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는 보통 1000년 동안 온도 1도 정도가 오르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들의 문명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지구의 평균 온도가 급속으로 1도 상승합니다. 불과 지난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발전은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희석연료를 엄청나게 태우게 되면서 덩달아 온실가스도 급증하면서 지구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물이 팽창해 부피가 커지게 되며 결국 해수면 높이는 빙하가 녹는 양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빙하 속에는 지금껏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온갖 고대 바이러스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만 년 묵은 바이러스들이 빙하가 녹아 밖으로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팬데믹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한다면 지구는 6차 대멸종으로 가는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곧 온실효과로 뜨거워진 지구가 임계점을 지나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와 지난 120년 이래 가장 뜨거운 나날들이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운 온실효과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임계점은 1.5도, 이제 0.5도 남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은 기온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 약 2.6배가 높다고 합니다. 인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약 10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경에 지구는 지금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인수공통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상기온을 일상처럼 겪으며 몇 년에 한 번씩은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물속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도시와 나라들입니다. 몰디브는 50년 뒤면 사라질 섬으로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역시 2100년 대부분의 토지가 물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베트남 역시 남쪽 대부분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이대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서울과 인천, 경기 또한 침수 예상 지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7월과 8월에 폭염이 찾아왔지만 80년 뒤인 대한민국은 12개월 중 절반이 폭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폭염으로 사망한 인구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한 탓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수많은 질병들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의 인류는 기상이유와 함께 더 절망적인 뉴스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약 50년 뒤 지구는 물 부족 현상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살기 위해 수십억 인구가 이주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절박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50년 뒤에 치를 대가를 하루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기관들은 하루빨리 기업과 협력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인류는 생활 속 쓰레기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응은 약 20년 정도 이미 뒤처져 있고 그 대가는 분명 치르게 될 테지만, 여기서 대응이 더 늦어진다면 우리는 더 강도 높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더 다양한 재앙이 오기 전에 사태를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30년 뒤는 우리가 현재 안락하게 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 가족,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